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흔히들 미국 달러, 일본 엔,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등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용어들, 안전자산이란 용어들, 또 미국 달러, 일본 엔,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라는 이런 믿음이라 할까요?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 근래에 어떤 얘기가 하는 분이 있냐 하면 패널인 네 분도 경제학 교수이면서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재정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래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부채가 18조 달러래요. 그러면서 또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래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대부채 개념을 다른 나라와 미국이 다르다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외부채는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가지고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기축통화인 미국 국가도.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 기업들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역수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 대부채가 다른 나라 대부채가 와 동일한 성격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냐라는 거죠. 그 돈을 수치상 통계상 그 경상수지 적자일 뿐 그 못은 그 부가가치를 가져간 거는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냐라는 거죠. 물론 미국 정부가 부채가 있는 것은 그것은 국채 발행분이고 대부채라 하는 건 갚을 돈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 기업들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밖에 나가가 생산한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채라면 누가 누구한테 갚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언니들 빌린 돈이라면 그거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죠? 그건 대부채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근데 미국의 대부채라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은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지에 나가 생산한 제품을 역수입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갚아야 될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부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통계상 대부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족하다. 그런 상태에서 또 뭐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달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해는 돼요. 근데 대부채도 다른 나라 부채와 같이 보는 거예요. 미국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 이꼴은 기축통화인데 미국 국채 발행해가 그냥 하면 그 부채 일어나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업들은 자기가 수출한 거죠. 외국에 나가가 미국에 수출한 거죠. 그죠?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 수출을 해갖고 돈 벌었는데 기업이 왜 또 부채가 있습니까? 그건 통계상 부채예요. 대부채라도.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될 돈이 많은 대부채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그냥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본인 논리대로 하면 그분들 얘기대로 하면 달러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대부채도 많고 갚아야 될 돈도 많고 정부 부채도 130%고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는 국가예요. 그렇다면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지요. 투자하면 큰일 나는 자산이죠. 그러면서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갔대요. 근데 본인은 말은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예? 또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냐 이 얘기거든요. 일본엔도 마찬가지죠. 재정적자가 230%예요. 지금요. 2021년 6월 말 기준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앵하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잖아요. 또 일본이 GDP 성장률이 낮으니 굉장히 성장이 없고 그냥 뭐 몰락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야. 예? 그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국채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전자산은 50%할 때가 안전한 국채입니까? 아니면 재정위기가 발생할 직전에 금리가 1, 2%할 때, 그죠? 그 무릎에. 그때 안전자산이냐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안전하냐? 국채 가격이 50% 떨어졌을 때, 그죠?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왜 국채 가격이 50% 떨어져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상화만 되면 국채 가격은 이제 금리가 정상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떨어진 그 시점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국채도. 그건 주식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주식이든지 고평가되는 순간에는 그것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자산은 위험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안전자산은 어떤 것이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2008년에 미국 달러가 한 40%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왜냐하면 100엔 하던 게 그 70엔까지 갔잖아요. 70% 100을 해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예,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엄청 그 40은 한 30이니까 7, 4, 28 그러니까 한 40% 되네요. 그 다음에 일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까지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냐는 거죠. 또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냐는 거죠. 거꾸로 미국 달러가 70엔이 됐을 때 그때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달러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실 확률이 낮아져요. 왜?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위기에 직면한 미국 금융회사와 미국 실물 경제를 또 미국 금융시장을 그 회복시키면 그냥 달러 강세가 되니 달러 가치가 그 인덱스 기준으로 70엔까지 갔을 때 가장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도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가. 지금 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GDP 대비 130%를 강조하는 이유가 재정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무디스나 S&P에서 신용 강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고 미국 달러가 안전자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말은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정작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점잖게 이야기하면 모순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 아르헨티나, 터키 등 정부 발행 국채는 그 정상적일 때는 안전자산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도 외환위기가 그 한 서너 번 발생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외환위기 국가는 그 반복적으로 위기가 발생되는 경향도 있어요.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 안 내놨기 때문에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금리가 낮을 때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금리가 급등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니까 그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앞에 것도 뭐 없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때문에 실패한 사람 많거든요. 제가 그 키움 정권에서 강의할 때 일본 엔화 가치가 그 80엔 할 때 달러당요. 그때 50엔 간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자기가 일본 엔화를 샀대요. 우리는 이 주식을 좀 따라가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강의하는데 온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안전자산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가격이 비정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위험한 자산이다. 그 개념에서부터 그 틀렸기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자산시장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따라가면서 추격하는 것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그 기업의 본질이 단기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1년 안에는 잘 안 바뀐다고요. 기업의 재무구조도 1년 안에 잘 안 바뀌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3개월 만에 샀다 팔았다 하면 3개월 만에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됩니까? 이익이 증가해서 조금 증가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격을 추격하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결국은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2019년에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동 파생상품, 여러분 기억하죠? 한때 신문지상을 약 한 달간 도배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국채는 안전한데 이 국채에 기초해가지고 만든 파생상품이 안전한지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못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상품을 팔면서 독일 국채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이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언론 기사가 사실이라면 또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 패널들, 미국 GDP가 엄청 문제가 있다 하면서 부채가, 예? 정부 부채, 대부 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독일 국채금리에 연동해가지고 만들어진 파생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 시중은행들도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안전자산이란 그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안전한 건 아니다 이거야.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달러를 매수하고 EHR 매수하고 국채를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전이란 개념은 일반 경제 전문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거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부채는 다른 나라 대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